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친 에롤 머스크가 6월 7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 그리고 보석상인 그는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과 10일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로마노소프 혁신 클러스터에서 열리는 2050 국제미래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에롤 머스크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보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붉은 광장을 따라 걷고 서점을 방문하고 벤치에 앉아 어린 소녀가 무대에서 감정을 담아 읽는 전쟁에 관한 시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러시아 미녀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성 바실리 대성당과 그 돔을 보자마자 자기 집 지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아공에서의 삶, 가족, 아이들, 그리고 물론 유명한 아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에롤 머스크는 러시아에 대해 놀란 점,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가 아니라 제2의 로마인 이유, 러시아 사람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 일론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는 처음 와본다면서 모스크바의 규모, 깨끗함, 그리고 멋진 도로들에 정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를 설계한 사람들은 진짜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모스크바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원과 공원 곳곳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거닐고 있는 풍경이 그저 행복해 보인다면서 평생 마음속에 인상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50 국제미래 포럼에는 7,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21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발전 전망을 논의합니다. 주제는 지정학과 기술 주권부터 문화적 정체성과 우주 탐사까지 다양합니다. 화성 식민지와 세계 질서의 미래, 주권 러시아라는 개념, 그리고 러시아의 문화적 코드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이 포럼은 서구에 맞서 러시아 방식을 주창하는 사상가로 짜르그라드 연구소장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주최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 영국 정치인 조지 갤러웨이, 짜르그라드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이프, TV 진행자 예카체리나 안드레예바, 정교회 사제 안드레 뜨카셰프 등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에롤 머스크는 포럼 참여 외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공개적인 갈등 고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갈등은 6월 초 일론 머스크가 플랫폼 X의 예산 통합 법안을 비판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촉구하면서 더욱 심화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배은망덕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은 나사의 현행 인사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소위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미국의 부채 한도를 40조까지 늘리려 한다면서 트럼프의 계획을 혐오스러운 광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발언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지를 통해 미국의 부채를 줄여놨는데 왜 그런 노력을 되돌리는 방만한 정책을 펴느냐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삐친 결정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스페이스X를 포함한 머스크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데 분노한 것입니다. 머스크 이놈도 정상적인 기업가가 아닙니다. 정부 피 빨아먹고 사는 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소아성애 스캔들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파일을 다 안 깐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발하자 트럼프는 머스크를 미친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석유, 가스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화가 나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폐기하겠다고 강짜를 부렸지만 결국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친 에롤 머스크도 아들에게 트럼프가 오르니 고집을 꺾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 분이 안 풀려 너 같은 놈 필요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트럼프의 전통적 마가 측근인 스티브 배너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인데 미국에 무슨 애국심이 있겠느냐면서 그를 내치라고 충고했습니다. 에롤 머스크는 이즈베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트럼프 사이의 갈등이 주로 피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편을 들면서 아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커서 일론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일시적인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나타나게 됐습니다. 블랙 아이 클럽에 들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행정부의 거물끼리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면 그건 정부다입니다. 양아치 집단입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반기를 든 일론 머스크도 사실 양아치입니다. 테슬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판돈을 크게 건 테슬라는 베이징과 잘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 관련 민감 정보에 머스크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도 불화의 한 원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스파이 기관으로 지정된 레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로 여기지 않으며 독일을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비우호적 국가 1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40%가 러시아의 주요 적 중 하나로 미국을 언급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36% 감소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미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나마 우크라이나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러시아의 비우호적 국가로 독일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 순위로는 독일이 1위, 영국이 49%로 2위, 우크라이나가 4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2022년 2월만 하더라도 러시아인의 16%만 독일을 적대시했지만 5월 초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총리로 취임해 호전적인 언사를 쏟아내자 러시아의 최대 적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제한 없이 러시아에 대해 서방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거리 500km가 넘고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독일 타우루스 미사일을 키예프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츠는 또 젤렌스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장거리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메르츠의 발언에 대해 베를린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제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패배를 언급하며 독일은 지난 세기에 이미 2번이나 겪었던 것과 같은 미끄러운 경사로, 즉 자체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80% 벨라루스, 64% 중국, 36% 카자흐스탄, 32% 인도, 30% 북한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올 예정이었던 포탄 2만 발을 중동으로 옮겼다고 불만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받게 될 우크라이나군 시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스탄불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돌려주기로 하고 12,000구의 시신 가운데 일단 6,000구의 시신을 냉동 트럭에 실어 국경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수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국민들에게 줄 보상금을 떼어먹기 위해 전사자들을 죄다 실종자로 처리합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전투 중 전사한 군인의 과적은 1인당 1,500만 흐리브냐, 약 36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000구로 계산하면 900억 흐리브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 전체 국방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죽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을 실은 냉장 트럭이 사흘째 국경에 서 있지만 키예프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시신 인수 거부가 누구의 결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가 국민들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느냐, 아니면 나토의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포로제 주지사 예프게니 발리츠키는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이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상금을 떼어먹기 위해 자국군 전사자 시신을 받지 않는 젤렌스키는 정말 역깁니다. 그런데 한국 매체들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젤렌스키를 정의의 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칭송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항의하는 폭동이 미국 LA에서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포함한 연방 청사들을 두들겨 부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0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해 폭력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기물 파손과 투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급진 좌파인 게빈 뉴섬이 주지사로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수년 전 홍콩 사태 같은 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서 메일리더 펑징시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 업보라는 것입니다. 홍콩 대공부의 평론입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2017년 홍콩이 똑같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폭도가 기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회선표, 부메랑 같은 표창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6년 동안 날아갔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사태를 미국이 조장한 색깔혁명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